제일 처음에 얘를 뭔가 스케치를 하기보다 네. 전체 대강이 이 화면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게 좋은지를 얘를 깨끗하게 다 그리지 말고 뭘 봐요. 이만큼에서 어디까지 꼭대기는 어디까지고 이렇게 대충 설정을 해서 요거 안에서 얘를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전체 위치 중에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겠다 이렇게 해주고 얘를 가지고 특별하게 어느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구도를 맞추는 그렇죠. 거예요. 나눌 만한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거를 그릴 때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대기가 뭐 뾰족한 게 몇 개인지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대강 느낌이 이 화면에 나오면 되는 거니까 대충만 이렇게 해주고 나서 건물에 창문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거마다 그거는 굳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니니까 제일 필요한 게 전체 이 외형적인 느낌을 보시면 이게 뭘 그렸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창문이 이렇게 뭔가 있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일일이 다 그려도 상관없는데 형태 뜰 때는 무조건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찾을 건지 그것들이 제일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그리고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약간은 너무 이거를 똑같이 그리려고 하다 보면 약간 조감도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대강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정도만 해주면 되고 얘가 이쪽으로 기울때 이쪽으로 상관은 없는 삐뚤삐뚤해도 상관은 없는데 크게 봐서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여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이러는 거는 크게 관계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중간중간 선은 삐뚤어져도 전체적인 그쵸? 틀만 삐뚤어지지 않으면 된다. 전체 균형이 맞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런 거 그릴 때 대부분 창문 같은 거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이게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조감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부분은 좀 뭐 번지기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건물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 게요? 이런 뭐 여기 예, 가시인지 뭔지 그럼 옆으로 뺄 수도 있고 한 개가 싫으면 두 개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여기 옆에 이렇게 빼겠다 그러면 옆으로 빼고 하셔도 상관은 없고 요런 여기 난간이나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이만큼 안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것도 굳이 저거에 똑같이 개수 맞추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어둡고 저기 그 기준을 못 맞추겠어요. 기준이야? 네. 무엇보다 어둡게라는 거를 정기준이? 정기준이 누구지 모르고요. 어떻게 거기 맞추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인물이든 풍경이든 정물이든 다 주제 부분에서 제일 밝고 어둡고의 중간 톤이 배경이면 제일 안정적으로 눈에 튄다 그랬었잖아요. 예? 제일 어둡고 밝은 거의 중간을 배경으로 놓는다? 그쵸? 제일 밝은 부분, 주제 부분에서 제일 밝은 게 있고 제일 어두운 게 있으면 이 사진에서 이렇게 얘가 부각돼 보여지는 이유가 다른 뒤에 배경 전체보다 얘가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색깔이 밝은 색이 있어서 눈에 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도 그 기준은 그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얘를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하기를 칠을 했을 때 다 마르고 봤더니 어느 정도 되더라. 이거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예? 네. 다 마르고 나서의 색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쵸? 그 기준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요 정도 진하게 해서 칠을 했더니 마르고 나서 보니까 어느 정도 되더라. 이걸 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볼일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볼일인데요? 아, 그러지. 아이고, 끝나고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떡하나? 이게 볼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아, 죄송해요. 아니, 나도 없는 듯 볼게요. 똑같이 할 거니까. 그 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안 볼게요. 아니야. 안 봐요, 저 지금. 그러니까 얘는 비슷한 계열이고 뒤에보다 어두울 부분이니까 그냥 칠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또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닦아내기 힘들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빼놓고 하실 수 있거든요. 아, 예. 또 하나가 하늘하고 여기 바다 부분하고 색깔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밝고 어둡고만 있잖아요. 네. 같이 가요? 네, 이거 따로따로 칠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요렇게 밝아야 될 부분만 살짝만 빼놓으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만 빼놓고 이런 블록 자체도 돌도 그냥- 같이. 예, 조금 더 침범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더 칠하고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는 것도 만들기는 할 건데 다 마르고 나서. 예, 그냥 이렇게 여기 경계 부분을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얘가 밝지만 따지고 보면 흰색은 아니죠. 네. 그러면 여기 이 색깔 그냥 이렇게 칠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칠을 이렇게 하셨을 때 요 정도면 아, 딱 끊어지지 않게 보여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셔서 얘가 여기까지 딱 끊어지니까 아랫부분은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고 그러면 요만큼 되어 있을 때 요 정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같이 보시는 거야. 항상. 저 대- 그림을 보지 말고 저 예, 그림만. 대부분 칠할 때 그 칠이 되는 부분만 그 자료나 이런 거 가지고 그거 보고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전체를 같이 봐서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눈에 튀는지 안 튀는지 이것도 결국은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같은 계열. 그 계열에서 여기만큼 지나면 안 좋으니까 요 뒤에 부분을 이렇게 요만큼만 해도 여기랑 봤을 때 멀리 있으면서 얘보다 어둡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약간 이런 식의 느낌들을 살짝만 넣어도 뒤에 산이 있겠다 뭐 이런 정도고 이것도 필요하면 네. 조금 더 키우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입체가 있긴 있는데 이 입체는 완벽하게 표현하기보다 얘보다 전체가 어두운지 아닌지 그거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뒷부분에서 여기 부분만 살짝 밝으니까 그 부분 색깔만 살짝 넣어주시고
명확하게 하지 말고 지금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나눠주면 되는 거라서.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얘가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봤을 때 튀겨내는데 조금 약하죠? 얘가라는 건 어디? 이 뒤에 이런 네. 느낌들 자체가. 네. 그러면 다 지금 마르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말로가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칠이 된 거 위에 물을 이렇게 입혀주시면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면서 번지잖아요, 그죠? 네. 또 뒤에 이런 색이 있지만 이 계열 안에서 얘를 전체를 또 약간 뭐 브라운이 느껴진다. 이 색 안에다가 그 색을 떨궈 주시면 돼요. 튀지 않게. 그쵸? 참. 또 이제 얘하고 얘는 이런 경계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얘하고 얘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마르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한참이니까 조금 있다가 칠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는 거고 밝지만 이런 부분보다 어둡죠. 그러면 얘 얘보다 어두워. 그쵸? 그러면 얘도 보시면 같은 계열인데 얘보다는 밝지만 얘하고는 충분히 이 부분에서 구분이 돼줘야 되니까 이런 색인데 옆에 있는 색감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채도를 떨어뜨리시면 칠을 했을 때 여기보다는 나중에 칠할 거에 비해서 어두워지고 조금 더 얘하고도 어울리는 색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도 얘하고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우선은 전체가 밝아야 되니까 어디보다 밝으냐면 요거보다는 조금 그 느낌을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색감을 물을 많이 타서 또 요런 것도 꼭 빼놔야 되겠다 그러면 충분히 빼고 이렇게 칠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아까 이쪽 부분 이렇게 칠을 하다 말았는데 이거는 연결해서 칠해도 얘는 안 마르는 거예요. 아까 그 정도의 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쭉 봤을 때 얘하고 요런 라운드 부분 요 끝 부분만 살짝 밝게 놔두고 나머지 전체를 칠한다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구성은 되는 거거든요. 너무 어둡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요런 것도 빼놓고 싶으면 그것도 빼놓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보여지는 이미지의 진하기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되니까 또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지금 다 같단 말이에요. 그쵸? 비슷하다. 예. 근데 이렇게 위에 부분에 비해서 얘가 색이 너무 같아 버리면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요렇게 칠을 하시고 나서 이쪽 부분에서 느껴질 만한 색깔들을 요 안에다가 살짝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실제로 얘하고 똑같은 색이 되거나 이런 정도만 아니면 돼요. 그건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을 조금 이렇게 넣어서 어디 있는 색을 넣냐면 여기에 칠을 했던 색깔 가장 많은 그렇죠. 색을- 어울릴 만한 색깔들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건 너무 어렵다. 또 위에서부터 밑으로 물하고 맞닿는 부분은 밑에 물은 푸른색일 거고 그러면 이런 색깔들이 물론 이제 요거 위에 조금 더 마무리할 때 색을 조금 더 진하게 쓰긴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밑에 부분을 살짝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해주면 이거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이쪽 부분은 얘하고 연동돼야 되니까 처음부터 조금 더 어두운 색깔 이 색깔이 이쪽으로 오면서 어두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같이 해도 상관없는데 물 따로 얘 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네. 위에서부터 뭔가를 그려나가시면 되는데 이런 경계가 불분명하잖아요. 어디? 여기서 예. 여기까지 지붕 뭐 이런 거는 전체 대강 중에 필요한 부분만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서 그리지 말고. 지금 물을 바르시고 위에다가 바른 다음에 넣으시는 거죠? 살짝 물을 그냥 마른 상태에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하면 되게 모를까 이상하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물 조절이겠지. 여기서 꼭지가 있고 없고 이런 느낌만 주면 그냥 그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여기 전체가 이면보다 여기가 어둡다 그러면 어둡다는 느낌을 먼저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놨는데 요런데 꼭지나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걸 넣겠다 그러면 전체를 먼저 그리고 나서 항상 전체 그리고 조금씩 쪼개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면 얘보다 똑같이 꺾이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굳이 저 느낌을 넣겠다 그러면 나중에 약간씩 점 찍듯이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멋있다. 비 오는. 뭔가를 너무 완벽하게 그리고자 할 때 대부분 너무 경직된 느낌들이 강해지니까 어색해지거든요. 요거 안에서도 너무 진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어둡다고 저것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렇게 건물 중에서 튀어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식의 느낌들을 할 때 조금 흘려서 그리는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늘 안에서는 많은 표현 안 하시는 게 좋고, 전체가 이렇게 만약에 구성이 되었다, 여기도 창문 그리는데 창문도 요거처럼 하거나 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딱 잘라서 그리면 아무래도 어색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느낌 중에 색을 나는 이런 색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가 있고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색, 이 색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쓰시더라도 저것처럼 비슷한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얘가 약간은 아치형 느낌이다 그러면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얘가 이렇게 생긴 아치형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놔도 돼요. 예, 좀 전에 그 글씨처럼. 그다음에 어느 한 부분은 얘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들이 있는 게 나으니까 이런 모양이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 이런 모양을 이렇게 해주고 너무 확실하게 그리면 어색해져요, 이것도. 네. 요 느낌에서 약간의 입체감 주기 위해서 특정한 부분 이렇게 액센트만 이렇게 주시면 그냥 너무 세밀하게 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날 거고, 얘처럼 진하면 얘하고 똑같은 진이가 쭉 내려왔을 때는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중간중간. 예, 그것도 이렇게 그어도 되고
요런 붓이면 붓을 이렇게 뉘어서 네. 요렇게 붓 끝만 가지고 요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생겨지잖아요. 그쵸? 네. 요렇게 가늘게 할 때는 요런 붓 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만드셔도 꼭 한 번에 안 하셔도 돼요. 한 번에 안 해도 약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삐뚤지만 전체의 대강이 똑바로 서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똑바로 있는 것보다는 이런 느낌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는 있어요.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삐뚤하게 하지 말라고요. 요런 뒤에 뭐 저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느낌도 필요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데 중요한 거는 네. 얘하고 높이를 달리 하거나 그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를 하실 수도 있어요. 뭘요? 이런 것들을 나는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럼 더 하셔도 돼요. 멀리 있는 바다가 더 진하게 느껴졌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그러니까 X자 구도에서 가운데 부분을 살릴 건지 아니면 쭉 밖으로 빠지는 바깥쪽 부분을 살릴 건지에 따라서 바뀌듯이 얘도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거 빼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것 중에서 물 중에서 밝은 부분을 먼저 이렇게 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 너무 예쁘다 진짜. 그래서 요 끝에 부분 보시면 처음 있는 거라고 비슷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칠을 해서 요 경계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만 한번 쓸어주면 자연스럽게 색들이 연결이 되는 거고 얘가 뒤로 갈수록 물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아주 100% 평평하지는 않으니까 네. 어떤 부분은 요런 색이 뒤에 약간 요런 물결이 전체 물결이 있는 듯한 이런 식의 느낌을 넣으셔도 되고 이것들도 이렇게 쓸어지면 조금 부드러운 느낌들로 만드실 수 있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기는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칠을 했을 때 이렇게 안 말라 있잖아요. 지금 처음에 해놓은 것들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밝게 이렇게 보여질 부분이 이런 부분은 밝게 이렇게 보여질 건데 이거가 비친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얘를 칠하면서 여기를 빼고 칠하기 힘드니까 얘까지를 같이 먼저 칠을 해서 그 다음에 마르기 전에 얘만 말라도 여기만 조금 밝게만 해주시면 돼요. 요 밑에 얘가 이렇게 비치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어두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데 빼지 말고 그냥 이 정도 칠감을 가지고 얘보다는 진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기 비친 느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이 상태가 마르지 않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붓만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밝게 이렇게 빠지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어두운 톤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슬쩍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있고 없고 차이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요게 요 경계는 그러니까 경계를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위에다가 이제 난간 같은 거를 살짝 그려주시면 되는데, 난간도 똑같은 색이 쭉 나열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은 짙고 어떤 부분은 흐리고, 그러면 이렇게 붓을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돼서 한 번에 너무 똑바로 그리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이렇게 칠이 됐으면 어떤 부분은 얘보다 조금 더 흐린 부분도 있고. 근데 저기 난간이 왜 있지? 떨어질까봐. 또 개수가 이렇게 몇 개가 있고 이걸 떠나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나의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네.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개수를 한 개 한 개 그리는 것보다는 때에 따라서 네. 여러 개를 그냥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해서 이것 중에 필요한 느낌들을 이렇게 해주면 나머지도 다 낱개로 되어 있는 난간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쟤도 여기에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저 왜 저런 게 붙어 있을까 쟤는? 전화 한번 해보실래? 이거 뭔지? 네. 한번 가보죠. 여기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사진 찍으면 나오지 않나요? 재미나이 많이 쓰던데 요즘은. 그래요? 예. 이제 겨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